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불안감이 밀려오고, 가슴이 조여오며, 머릿속이 복잡해지지는 않나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걱정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과거에 했던 선택이 잘못되었을까 하는 후회, 다가올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최악의 경우를 상상하며 밤을 지새우는 순간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당신도 그런 적이 있지 않나요? 한밤중 불현듯 떠오르는 지난날의 실수, 반복해서 되새김질하며 그때 그러지 말 걸 하고 후회하는 순간, 혹은 내일 다가올 중요한 일이 잘못될까 걱정하며 가슴이 조이는 밤. 이런 생각들은 마치 머릿속을 빙글빙글 맴도는 회전목마 같아서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는 바로 그 끝없는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몇 년 전 39의 지훈 씨는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나름대로 잘 되었지만 한순간에 잘못된 투자로 가게가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빚을 내어 가게를 지키려 했지만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그때 무리해서 확장하지 않았더라면. 그날 이후 지훈 씨는 매일같이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친구를 만날 때도, 심지어 잠을 자다가도 과거의 장면이 떠올라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괜찮다고 했지만 그는 도무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한 강연을 듣게 됩니다. 강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수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그 실수를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나요? 청중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연자는 다시 말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과거를 붙잡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건 지금 이 순간 자신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그 생각을 멈추세요.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생각이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 말이 지훈 씨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후회가 떠오를 때마다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 생각이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렇게 그는 점차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도 과거의 실수를 되새기며 자신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부터 함께 그 끝없는 생각을 멈추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훈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떠오르지 않나요? 살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실수를 곱씹으며 자신을 괴롭히고 어떤 사람은 실수를 발판 삼아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우리는 왜 과거의 실수를 놓지 못할까요? 첫째, 인간은 후회를 통해 배운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후회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같은 후회를 반복해서 떠올리는 순간입니다. 후회는 깨달음을 주는 순간까지만 유용합니다. 그 이후로는 우리를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둘째, 후회는 우리의 자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는 실수를 한 사람이지만 적어도 이렇게 반성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그 실수의 결과를 덜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후회의 늪으로 빠뜨릴 뿐입니다. 셋째, 과거를 되돌릴 수 있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그때 내가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하고 생각하다 보면 마치 그 순간을 다시 겪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러나 과거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나뿐입니다. 그렇다면 후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방법은 후회의 생각이 떠오를 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금 당신이 있는 공간을 둘러보세요.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내쉬어 보세요. 당신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바람이 스치는 감각, 손끝에 닿는 물건의 감촉, 들리는 소리. 이렇게 현재에 집중하면 과거의 후회는 점점 희미해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후회를 단순한 정보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가게를 확장한 후 망했다라는 생각은 단순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는 가게를 확장했기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는 감정이 개입된 해석입니다. 여러분이 반복해서 떠올리는 후회가 있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할지 내가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세 번째 방법은 후회의 감정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머릿속에서만 후회를 되새길 때보다 글로 써서 정리할 때 후회에서 더 쉽게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종이와 펜을 꺼내보세요. 혹은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도 좋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 후회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 후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활용할 방법은 없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후회를 글로 정리하면 그것이 더 이상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후회 대신 배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대신 실수를 통해 배우고 다음에 더 나은 선택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과거의 실수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아직도 모르겠다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실수를 통해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어쩌면 그 실수가 아니었더라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큰 실수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실수가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당신은 계속 후회를 붙잡고 있을 건가요? 아니면 그 후회를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갈 건가요? 어느 날 밤, 수진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끝없는 걱정이 떠올랐습니다. 내일 발표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올해 성과가 부족하면 승진을 못할 거야. 승진을 못하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겠지? 그 걱정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불안을 키우는 가장 무서운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 가지 걱정이 다음 걱정을 불러오고 결국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불안 속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 중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 중 85%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설사 나쁜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예상보다 훨씬 잘 극복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걱정을 멈추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첫째,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해 부정적인 상황을 먼저 떠올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원시 시대의 인간은 늘 위험을 대비해야 했습니다. 맹수가 나타날 수도 있고 식량이 부족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이런 본능이 오히려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둘째, 걱정을 하면 마치 대비를 잘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걱정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걱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우리는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우리 뇌는 그 불확실성을 채우기 위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 불확실성은 결국 우리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대한 걱정을 멈추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방법은 걱정을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불안은 막연할수록 강력해집니다. 그러나 종이에 걱정을 써보면
생각보다 별것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일 발표가 망할 수도 있다라고 적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진짜 망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설사 망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은 무엇일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걱정을 분석하면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걱정은 언제나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한번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지금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나요? 세 번째 방법은 최악의 경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최악을 받아들이면 걱정이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승진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아쉽겠지만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망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강한 존재입니다. 설사 최악의 상황이 온다고 해도 결국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걱정은 머릿속에서만 반복될 때 더욱 커집니다. 그러나 작은 행동을 하면 걱정이 줄어듭니다. 발표가 걱정되나요? 그렇다면 한 번 더 연습해 보세요. 미래의 경제가 걱정되나요? 그렇다면 오늘 저축을 조금 더 늘려보세요. 작은 행동이 우리의 걱정을 줄이는 강력한 방법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계속 걱정 속에 머물 건가요? 아니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건가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오지 않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는 온갖 상상이 펼쳐집니다. 혹시 내가 뭔가 실수한 걸까? 내가 뭘 잘못 말했나? 그 친구가 나를 싫어하게 된 건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답장을 보냅니다. 미안, 잠깐 바빠서 이제 봤어. 그 순간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불필요한 불안과 걱정 속에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최악의 경우를 상상하며 불안해할까요? 첫째, 인간의 뇌는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의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가장 나쁜 경우를 떠올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존 본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의 인류는 사소한 움직임 하나에도 위험을 감지해야 했습니다. 조그마한 소리가 나면 맹수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고, 덕분에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본능이 오히려 우리를 괴롭힙니다. 둘째,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현재에 투영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비슷한 상황이 오면 자동으로 나쁜 결과를 상상하게 됩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될 거야. 하지만 과거의 경험이 반드시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부정적인 생각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뇌는 강한 감정을 기억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은 더욱 깊이 새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도 쉽게 나쁜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최악의 경우를 상상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방법은 가능성과 확률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가 추락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실제로 비행기 사고의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면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방법은 최악을 현실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정말로 일어나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바뀝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우리가 상상하는 최악의 상황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최악이 아닌 최선의 경우도 함께 상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악의 경우만 떠올리지만 사실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일 면접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될 수도 있어라고도 생각해 보세요. 긍정적인 가능성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네 번째 방법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불안은 언제나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 보세요. 당신은 계속 최악의 경우를 상상하며 불안해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더 나은 선택을 할 건가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민수 씨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사는 걸까? 그는 오늘도 회사에서 상사의 눈치를 받고 동료들과 비교하며 초라함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머릿속은 조용할 틈이 없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이런 생각들이 쉴 새 없이 떠오르며 민수 씨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민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그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어떤 일에 대한 후회, 걱정, 불안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괴로워한 적이 있나요? 이것을 생각의 감옥이라고 합니다. 생각의 감옥은 우리가 반복해서 같은 생각을 하도록 만들고 결국에는 스스로를 지치게 합니다. 생각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종종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첫째, 스스로를 지나치게 비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둘째,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뒤처진 느낌이 들지? 셋째,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된 건 다 내 잘못이야. 나는 어차피 뭘 해도 안 될 거야. 그렇다면 이런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방법은 생각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예를 들어, 나는 무능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정말 그런가? 내가 전혀 무능하지 않았던 순간도 있지 않았나? 내가 이 생각을 계속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이렇게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단순한 감정일 뿐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비교하는 습관을 멈추는 것입니다. 비교는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는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더 나은 사람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가진 것이 부러워 보일지라도 그들도 각자의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비교가 아닌 성장에 집중해 보세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부정적인 해석을 멈추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인상을 쓰고 지나갔다고 해서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상사는 단순히 피곤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을 곡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네 번째 방법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감옥은 과거와 미래를 다루지만 정작 중요한 지금은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을 느껴보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현재를 온전히 경험하면
불필요한 생각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스스로를 갉아먹는 생각 속에 머물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건가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불필요한 걱정과 후회,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생각을 정리하고 더 건강한 마인드셋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체적인 방법과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생각을 소리내어 말해보기. 우리는 머릿속에서만 생각을 반복하면 그것이 점점 더 강해진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같은 생각을 소리내어 말하면 그것이 현실에서는 생각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실패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 실제로 입 밖으로 꺼내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정말 맞는지 아니면 단순한 두려움인지. 소리내어 말하는 순간 생각이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방법, 생각 정리 노트 만들기. 머릿속에서 같은 생각이 반복될 때 그것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생각이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지,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생각으로 나는 실수했다. 모두가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할 거야. 감정은 불안, 초조, 자책. 현실적인 시각으로는 정말로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까? 아니면 내가 과장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정리하면 우리는 감정과 생각을 분리할 수 있고 더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 생각 멈추기 연습. 머릿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의식적으로 멈춰 라고 말해보세요. 이것을 생각 스위치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 후 의식적으로 다른 생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실패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 나는 노력하고 있어. 실패하더라도 배울 것이 있다. 라고 바꿔보세요.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연습할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네 번째 방법, 행동을 먼저 하기. 생각은 행동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할 수 있다고 믿지만 사실 행동을 바꾸면 생각이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운동이 싫어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보세요. 운동복을 입고 집 앞을 걸어보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몸이 움직이는 동안 부정적인 생각이 줄어듭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먼저 작은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행동이 변하면 생각도 변합니다. 다섯 번째 방법, 나를 위한 긍정적인 말 해보기. 우리는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말은 쉽게 하지만 칭찬하는 말은 잘하지 않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노력하고 있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나는 내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습관으로 만들면 부정적인 생각이 줄어들고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방법, 하루 10분 명상하기. 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매일 10분씩 조용한 공간에서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붙잡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세요. 아,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생각의 감옥 속에서 살아갈 건가요? 아니면 오늘부터 작은 변화들을 시작해 볼 건가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생각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를 불안과 후회의 감옥에 가두는 생각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기억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미래에 대한 걱정을 멈추는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셋째, 최악의 경우를 상상하며 불안해지는 이유와 그 극복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불확실성을 두려워하는 대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넷째, 스스로를 갉아먹는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의심하고 비교를 멈추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해결책이었습니다. 다섯째, 생각을 다스리는 실천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생각을 글로 적고 긍정적인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며 행동을 먼저 변화시키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도 계속 같은 생각 속에서 갇혀 살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더 나은 선택을 할 건가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걸 이겨냈고 앞으로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불필요한 생각에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을 멈추세요.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최악의 상상도, 나를 갉아먹는 생각들도 이제는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보세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와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방송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다음 방송에서도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